다 집밥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물리는 지구과학 진짜 좋은 게 지구과학 쉬웠다고? 아 지구과학 진짜 싫어. 지구과학 마지막 문제 어렵지 않아요? 지구가 왜 맞다. 아 그거 맞아. 근데 진짜 마지막 한달 12시에 근데 쪽에 뭐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어디까지 했죠? 자, 어디까지 했을까요? 다 끝났죠? 네, 저희 전화가 하는 일까지 했어요. 전화하는 일까지. 같이 맞는데? 그렇지. 안 보이잖아. 저 뒤에 의자 누군가 이거 안 앉는 사람? 제 거요. 뭐가? 이거요? 치워. 안 앉을 거지. 네, 저 뒤에 일어나서. 여기로 와요. 그냥 가. 이거 출연하고 싶어 나 여기 선이 너무 높아요. 누가 없는 거 같아. 자, 지난번에 거리 법칙을 이용해서 이루어가진 동에 대한 분기장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자, 직접적 분에 대한 분기장보다 훨씬 더 쉽게 나타내지는데, 자, 이 가우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니? 전압과 전기력선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 면에 대해서 누가 나오고 있어? 전기력선이 뻗어나오고 있지. 그 전기력선 뻗어나오는 것들을 상상해서 자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장이라는 것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지. A분의 Q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지. 자 전기력선이 입선되거든요. Q다라고 표현했지. 그래서 이것만 이용하면 자 언제나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한번 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고체에서 얘기했었니? 고체 9S의 전기장 안 했지? 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연습장으로. 자, 얘는 고체 9S의 전기장을 한번 보자. 자, 고체 9S의 전기장을 보는데, 자, 이쪽에 지금 반지름이 낮이 어린 고체가 있어. 자, 얘에게는 지금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고 있어요. 자, 얘 플러스 Q가 가해졌는데 이런 일이 생겨. 어떤 위치에 이 Q의 전하들을 놓더라도 얘네들은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지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어때? 가장 바깥쪽으로 이 플러스 전하들이 자, 쏠리게 된다라고 얘기해. 마이너스 줄 때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자, 이때 이 도체의 내부와 외부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위치가 내부인 경우, 라젤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최대한 대칭성 있게 그리게 하기 위해서 도체 표면을 따라 나타나는 이러한 가상의 구면을 한번 잡아보자. 자, 지금 이 위치 어렛의 전기장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원래 가우스 법칙은 기억나지? 가우스 법칙은 그냥 외워야 되는 식이야. 자, 얘는 이 도트 dA라는 값이 뭐가 돼? 이프실론 제로분의 Q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 식을 쓰면 이 식이 돼버리는 거야. 대체로. 자, 그렇다면 이라는 값은 이렇게 얘기하자. 구가 구 표면을 따라서 나오는 면적을 살펴서 스몰 어린 면적을 보면 4파이 스몰 제곱이 돼버리지. 자, 이때 입실론 제로분의 Q는 어디에 있는 Q를 의미하니?
이 빨간 곡선 안에 있는 전체 Q를 의미하는 거야. 빨간 곡선 안에 Q는 얼마다? 어? 0이다. 자, 얘는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내부에서 전기장 뭐가 돼? 0이 된다라고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요거를 식으로 쓸 때 이렇게 써. 실제 문제 풀이에서 이렇게 쓰지 말고 멋들어지게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식을 써. 쓴 다음에 A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풀이가 돼. 아시겠어요? A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풀이가 돼.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아마 이거 너네 학교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될 거야.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어리 라지얼보다 큰 영역에서 한번 보자. 이번에는 요런 면을 잡아주는 거야. 이런 면 위에서의 전기장을 계산해 보자. 이 면을 뚫고 나오는 전기력분의 수를 보자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얘는 2가 돼버리고 면의 넓이는 얼마가 되지? 4파이 월 제곱이 돼버리고 이 내부의 전하는 Q라는 값이 될 때 따라서 얘는 4파이 입시론 제곱분의 1 곱하기 월 제곱분의 Q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하지. 아, 전전하에 의한 전전하고 똑같네. 모든 전하가 중심에 모여있다라고 생각하는 결과와 똑같게 나타난다라고 해. 뿐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전하들은 안쪽 전기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지. 이걸 우리는 껍질 정리라고 해. 가우스 법칙의 실체지. 가우스 법칙을 우리 껍질 정리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녀석은 안쪽 요소의 값에 영향 주지 않아. 바깥쪽에서 볼 때 모든 녀석들이 한 점에 뭉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도체 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전하구에 대해서 한번 보자. 흔히 유전체 구라고도 하는데 전하구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전하구에서의 전기장. 전하구에서의 전기장. 이쪽에 전하가 균일하게 놓여 있대. 자, 얘는 균일한 전하, 밀도 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Q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반지름은 얼마라고 할까? 반지름은 나지 어리라고 하자.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스몰 어리 라지얼보다 작은 영역에서 한번 볼까? 자, 얘는 가우스면을 어떻게 잡아? 이 안에 구면을 잡아주는 거야. 반지름이 어린 면을 잡아줘. 지금 이렇게 그리는 면들을 우리는 가우스면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가우스면. 자, 그렇다면 이 내부에서는 얼마큼의 전하를 갖게 될까? 만약에 이 Q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 Q는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라지얼 세제곱에 비례하겠지. Q'이라는 녀석은 스몰어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Q'이라는 녀석은 라지얼 세제곱분의 Q 곱하기 스몰을 세제곱의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의 면적이 4파이 월 제곱이에요. 4파이 월 제곱이고 이 내부에는 전하가 Q 제곱자 Q'으로 쓴다면 Q'이라고 이야기해봐.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똑같은 방법으로 4파이 월 제곱분의 이 녀석은 위필론 제로분의 이 녀석의 부피 곱하기 밀도가 전체 전하량이 되겠지. 로 곱하기 3분의 4파이 곱하기 월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먼저 써주면 얘는 이렇게 나타내주네. 4파이 입실원 제로분의 1 곱하기 Q' 대신에 이 값을 대신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얘는 라지얼 세제곱분의 Q 곱하기 스몰 어리라는 값이라고 쓰거나 또는 이 값을 얘기하면 4파이 월 제곱이 지워져 버리지. 자, 그래서 얘는 얼마? 3 위필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어리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둘 다 보니까 어에 비례하는 값이야. 로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이런 표현으로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3분의 그 엡실론
입실론분의 로우가 어디 갔어? 이거 동공식 되면 이거 되잖아. 자, 이번에는 외부에서의 값을 한번 보자. 아직은 이 시기상조인데 그냥 미리 한번 보는 거야. 자, 얘는 나중에 진짜 가우스 제대로 배울 때 하고 비교 한번 해보라고. 엄청나게 방법은 간단한데 똑같아. 오케이? 2학기 때 배우는 내용과 똑같은 결론을 갖는데 풀이법이 그냥 전기장의 정의를 갖고 그냥 드립다 써준 거야. 단위면적을 지난 전기력선의 개수,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와 같다 라는 사실만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지. 자, 스몰월이 라지얼보다 크다. 바깥쪽 영역에 대해서 보자. 바깥 영역. 자, 바깥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2라고 하는 값은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면의 넓이 4파이 얼 제곱분의 4파이 얼 제곱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전체 Q가 있지.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값은 얼마?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고 쓸 수 있어. 또 밀도를 이용한 표현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나지. 4파이 얼 제곱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3분의 4파이 라지얼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녀석 정리해주면 4파이 4파이 지워져 버리고 얘는 다음과 같이 쓰게 돼. 3 입실론 제로 얼 제곱분의 로 곱하기 라지얼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라고 해요. 자, 도체의 경우에는 전기장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 전기장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도 되게 많이 내주고 있거든. 전기장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내주고 있어요. 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얼에 대해서 전기장을 그려보면 자, 얼마가 될 때까지 라지 얼이 될 때까지는 얘는 전기장 0이야. 그리고 얼 바깥에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라는 이런 전기장이 나타나겠지. 자, 이 위치에서의 값은 K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Q라는 값을 합니다. 여기서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 자, 한편 얘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에 대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거리 얼에 대해서 전기장 1을 구해보라고 하면 라지 얼이 될 때까지는 비례해서 증가해요. 그 다음에 거리가 바깥쪽에서는 전전화와 똑같아서 얼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값 역시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대칭을 갖는 두 경우에 대해서 전기장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이와 전이 차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이와 전이 차. 자, 전과 전이 차에 대해서. 학교에서 앉아있던 것들이 들어가는 건 이제 실감이 나니?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말 있잖아. 피할 수 없다면 쉬지 말자. 피할 수 있어. 맞아. 너는 보이지 말고 공부나. 이게 즐기라는 게 놀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즐기라는 거고.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학교 가서 사고 칠 생각부터 하는 거야? 네. 사고 치고 맞으려고? 맞지 않아. 후회하겠어. 울지 않겠습니다. 내가 놀래 애들이 때려주시고. 11기가 편히 장문 연대까지 가르치면서 선생님 미네 때부터 12, 8기, 9기, 11기 때 너무 나서
진짜 나서 빠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는 이맘때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면 민우기 같은 자세. 첼로 보면 뭐로 빠지는 거예요? 얘 방학 중에 한 번 빠졌잖아. 한 번도 안 선배들 빠졌어. 한두 번은 다 빠졌어. 됐니? 근데 저런 자세 좀 열심히 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건 성준이, 선호, 그 다음에 우리 규민이 저기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히는 준수, 요즘 공부 안 하고 빼동거리는 민준이. 네? 백동은 어디 갔어? 저기 뭐야? 왜 잘못됐어? 위장하는 거지. 백동은 아닌 척.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해. 진짜 열심히 하면은 2년 다니고 열심히 안 하면 3년 다녀. 근데 최근 연도 보면 선배들 보면 3년 하면 또 좋은 학교 가는 선배들이 많아. 적어도 스키장 가다 사고 나서 죽을 정도의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 어떻게 스키장 갔다 오는 대학생 3명, 5명이 교통사고 나는데 화재로 다 죽었대요. 안타까운데 그 친구들이 다 고대야, 고대. 자, 그러면 학교 난리 났는데 사고 났는데 사고가 크게 나서 문짝이 찌그러지면서 화재가 났는데 문짝을 못 열어서 죽었대. 산채로 불에 탄 거야. 정신이 있는 채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 그 3학년 선배들이 더 좋은 학교 가는 경우 많다. 2학년 때는 전통적으로 카이가 많이 가. 카이나 이스트들을 많이 가고 3학년 나오면 연대부대 제법 많이 가는 편이에요. 자, 전이와 전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전차. 이유는 왜? 깜깜하게 보고 있어? 안경 렌즈 되게 좋은 거다. 요즘은 청색 화장을 반사시켜 버리지. 눈에 피곤함을 준다고. 청색만 나한테 보내고 있네. 새로운 거는 나중에 좋은 걸 넣어가지려고. 자, 그러면 저희가 전이 차에 관한 얘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위라는 걸 얘기해 보자. 전위라고 표현해 주는데 학교 선생님에 따라 전위라고 안 하고 전기 포텐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전기 포텐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오케이? 자, 정기적 위치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얘를 역학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은 역학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어떤 물체가 있을까요? 이 물체의 질량 요소가 n. 이 물체를 들어서 높이가 h인 곳까지를 이동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외력을 줘서 얘를 윗방향으로 올려줘야 되겠지. 외력을 줘서 위로 올려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런 외력을 줘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h만큼 올려줬을 때 얘가 해준 1의 크기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해준 1의 크기는 f 곱하기 s가 되는데 f는 mg와 같으니까 s는 h가 돼서 mgh라고 해요. 이게 얘를, 자, 얘가 증가시켜주는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오케이? 포텐셜 에너지래요. 자, 이때 질량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이다. 그래서 VC. 이건 첨자 지하 VC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얘를 중력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중력 포텐셜이라고. 자, 이번에는 여기 전기력이 작용하는 전기 장에 의한 예라고 하죠. 얘는
자, 운동하는 내내 균일한 전기장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자. 사실은 균일하지 않아? 균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균일한 전기장을 갖고 있는 개라고 하죠. 이 전기장 외적인 요소로 Q라는 요소를 들어줄 수가 있다.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을 받지? 어떤 힘을 받니? 쿨롱 힘으로 Q2라는 힘을 받겠지. 쿨롱 힘이라고 얘기했어.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전기장이라고 했지. 그래서 E는 Q분의 F가 되니까 F는 Q2가 되는 거지. 자, 이때 외력으로 얘는 윗방향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한 거야. 그래서 이 물체를 얼마큼 올려줬대? D만큼 올려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려줬다라고 표현했는데 꼭 올릴 필요는 없어. 이동시켜도 상관없어. 평면상에서 이동시켜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D만큼 움직여줬다라고. 자, 이때 한 일의 크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W라는 녀석은 F 곱하기 S인데 얘는 Q 곱하기 E 곱하기 D가 돼버리지. 전기적 요소를 제한 나머지 값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전기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기 포텐셜이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전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전위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책들은 포텐셜이라는 표현보다 바꿔서 쓰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위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 이렇게 일을 해준 만큼 얘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얻겠지. 이게 바로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런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다는 게 이런 과정으로서 우리는 전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위의 정의입니다. 저 V가 1V, 2V 할 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기호로 V예요. 기호로 V. 단위는 다르지. 물론 이 전위의 단위는 볼트 맞아요. 볼트 맞기는 하지만 저기는 기호야. 저거 MV G라 쓰시는 거예요? 어? V 밑에다가 G라 쓰시는 거예요? 예? 네. 아까 G라고 얘기했잖아. 네. 오감을 열어놓고 들어야지. 중력 포텐셜이 MV도 중요해요. VG만을 표현했잖아. 동글뱅이하고 빼놨잖아. 왜 두 분이 마음이 하나만 하고 있지? 전부 다 왜 그럴까? 언제 읽어줄 거야? 언제 읽어줄 거야? 은근히는 신뢰를 신뢰를. 신데렐라가 어떻게 나온 말인지 알아? 이게 뭐야? 신더? 신선 어? 신선 모르겠어요. 먼지체. 여자 제투성이 엘라야. 엘라? 먼지 글자가 좀 이름이 엘라야 걔가. 그래요? 신데렐라가 이름 아니야. 엘라가 이름이고 먼지 제를 뒤집어 쓴 엘라. A야. 계모가 일 시켜 먹었잖아. 진짜 엘라예요 이름이? 에라이. 여기서 한번 튀고 싶니? 신데렐라야 원래. 자, 그래서 전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그냥 전이라고 할게. 포텐셜 복잡하니까 글자 쓰기 싫어. 다섯 글자와 세 글자 차, 두 글자 차이니까 세 글자 차이 나서 전이라고 할게. 자, 전의 정의. 젊은 선생님들은 전기 포텐셜이라고 계속 얘기하실 거야. 나이 드신 약간만 나이 드신 분이 있어도 전위라고 많이 표현하실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전기 포텐셜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얘는 단위 양전을 플러스 1쿨룸이나 자 옮기는데 특정한 VHS는 옮기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이를 우리 정의라고 표현해 줍니다. 정확히는 이거는 정의의 차이라고 보는 게 좋아. 오케이? 전의 차이를 그냥 전이라고 많이 표현해서 그냥 썼는데 전이 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델타 V라는 값은 나중 전이 빼기 처음 전이가 되지. 맞아요? 이 둘 사이에서 전압을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 W예요. W 나누기 Q다. 자 그러면 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까요? 얘 단위는 이런 단위를 쓰게 됩니다. 줄퍼 쿨럼이라고 하죠. 이걸 볼트라고 읽어줘. 볼트라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기호와 단위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위의 기준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위의 기준점. 전위의 기준점을 살펴보는데 전위의 기준은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론적인 바탕에서 자 이론적인 공간에서의 전위 값은 자 우리 전이라는 표현에서 전이가 얼마인 곳이냐면 0이 되는 곳이 전위의 기준점이야. 전이가 뭐가 되는 곳이야? 0이야. 즉 어떤 전화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안 받아야 돼. 어디에 있어야 아팠지? 어떤 전화로부터의 전위를 계산하는데 그 전화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안 받아야 돼. 어디에 있어야 아무런 영향을 안 받지? 어디가 무한대인 곳이야. 어디 무한대인 곳이야. 라고 얘기해. 자 실용적으로 전기 회로를 볼 수가 있어. 전기 회로에서 얘기하는 거죠. 전기 회로에서는 전위를 이야기할 때 접지된 곳이 전위가 0이라고 합니다. 접지를 시켜놓으면 그쪽이 기준점이 돼서 전기적 위치를 계산해 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접지요? 아직 회로를 배우지는 않았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기초적인 회로를 이용해서 전위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유명한 문제가 이 문제. 니네 근데 오늘 쨘다고 안 그랬니? 쨘은 작당몰이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저희 오늘 학원 안 간다고요? 짠다고. 형은 째겠다고. 저번 주에 이거부터 그랬나? 그랬어요. 몰라? 어제 아닌가 어제. 어젠데? 어제 쨘다고 그랬어? 어제 쨌잖아. 어제가 저번 주긴 하잖아. 그렇게 손호도 어저께 쨌잖아. 어제 안 왔잖아. 너손 안 왔잖아 어저께. 이거 왔는데? 나 왔는데. 어쩌다가 학원에는 안 왔잖아. 왔어요 저. 스카이 왔지. 왔어요. 누가 다 쨌네. 갔어요. 다 쨌네. 만나줬잖아요. 상담하러 왔어요. 여기 자, 진짜 운동하는데 다친 여기가 예전 선배 스담스담에 진리에서 대학 잘 가 그래서 스담스담. 그쵸. 야, 이쪽에 15V짜리 전지가 있대. 각각의 저항이 모두 35짜리 저항이라고 하죠. 여기 A점하고 B점이 있는데 A점과 B점의 전위를 구하래. 야, 돌아보니까 회로인데 이런 게 이상한 게 달려버렸어. 어떻게 해결할까? 얘를 일단 버려. 얘를 끊어버려.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얘는 뭐만 잡아주는 거야? 기준만 잡아주거든. 기준만 잡아주는
없으니까 빼버리자. 빼버리면 어떤 회로가 되어버릴까? 얘는 다음과 같은 회로가 될 것 같아. 자, 이 두 녀석이 직렬 연결되고 얘가 병렬 연결돼 있지. 자, 얘는 얘야. 자, 얘는 두 개야. 얘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저항이 하나가 연결돼 있지. 그리고 여기에 전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서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자, 얘 30옴이고 얘 30옴. 얘는 합치면 몇 옴이야? 65옴. 65옴과 30옴 병렬 연결됐으면 전체 저항이 얼마가 되지? 25옴이 될 거야. 30분의 1 더하기 60분의 1이잖아. 그래서 60분의 3이 되니까 20분의 1이 돼서 25옴이 되버리지. 자, 25옴 더하기 35옴인 전체 저항이 얼마가 되지? 얼마? 55옴이 되버리지. 직렬 연결하면 저항의 합들이 전체 전압과 전체 저항과 같으니까 여기에 15V가 걸려있어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게? 50분의 15야. 50분의 15면 얼마가 되지? 10분의 3. 10분의 3? 0.3A가 흐르게. 0.3A가 흐르면 이 양당 간의 전압은 얼마게? 얘는 몇 볼트야? 몇 볼트? 9볼트가 되고. 그럼 나머지가 몇 볼트가 되지? 6볼트가 돼. 6볼트인데 절반이니까 얼마씩이지? 똑같으니까 대칭이니까 3볼트씩 나누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얘 그림으로 가는 거야. 접지가 된 거는 전기적 위치가 뭐래? 0이야. 얘는 플러스 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얘의 위치보다 3볼트만큼 높아야 돼. 그럼 얼마가 돼? 플러스 3볼트. 얘는 이 위치보다 얼마 낮아야 돼? 3볼트 낮아야 돼. 마이너스 3볼트야. 그 다음에 얘는 이 위치보다 얼마가 높아야 돼? 9볼트만큼 높아야 되지. 이곳의 전위는 얼마가 돼? 12볼트가 돼. 마이너스 3볼트와 12볼트의 차이가 15볼트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그래서 접지의 기준이 이렇다고 해요. 보통은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2개 접지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대로 살펴봐주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옛날 경기도 중학교 경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전기 전전에 의한 전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전에 의한 전위. 복잡한 형태는 아직 안 할게. 전위 계산은 전기장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할게. 자, 전전에 의한 전위를 보자. 자, 전전에 의한 전위를 얘기해보자. 전전의 전위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 어떤 전화가 있어. 중심 전화가 플러스 Q라고 합니다. 거리가 어린 곳에서의 전위를 보는 수. 자, 사실은 이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은 정기적 위치가 어때 모두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오케이? 대칭이니까. 자, 이때 전위 V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V는 K 곱하기 R분의 Q라고 씁니다. 또는 4파이 이프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Q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 이게 점전에 의한 전인데 일단은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 계산을 해줄 수 있거든. 근데 아직 학교에서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일단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학교 이거 나중에 프린트 보고 수업 깊이를 보고 해주는지 안 하는지 결정을 할게. 오케이? 이게 원래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야. 자, 그렇다면 선배들처럼 나간 다음에 2학기 시험범이라 돼.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자, 요걸 한번 살펴보자. 여태까지 헷갈리는 식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식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전화가 스몰 q고 시험 전화가 q 프라임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f는 어떻게 썼지?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 곱하기 q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지. 또는 4파이 이프실론 제곱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 프라임이라고 썼단 말이야. 자, 한편 전기장이라는 녀석은 q 프라임분의 f라고 쓰지. 그래서 k 곱하기 q 프라임이 없어지면 얼 제곱분의 q가 되버렸어. 즉 얘는 4파이 이프실론 제곱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야. 자, 전위라는 표현을 보여요. 좀 전에 전이 어떻게 썼어? 2 곱하기 거리였지. 전기전 곱하기 거리라는 식을 생각해봐. 균일한 전기장은 얘가 ED란 말이야. D 대신에 여기 all 쓰게 되면 얘 뭐가 돼? K 곱하기 all분의 Q다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all분의 Q라고 나타낸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점이 살펴봤고 연태까지 배운 10단계를 한번 살펴봤다. 아, 얘는 또 이렇게 쓰네. Q분의 W라고 쓰네. Q 프라임분의 W. 그럼 W는 얼마가 되버릴까? W는 K 곱하기 all 분의 Q 곱하기 Q 프라임이 되네. 이건 네 가지 식 외에는 전전에서 나오는 거 없어. 이렇게 관계만 정확히 파악해서 식을 써주시면 되겠다. 이게 관계만 잘 파악해 두시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면 참고로 얘는 Q 프라임 곱하기 V라고 써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동글뱅이 3, 4, 5, 6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에 다니는 볼트를 쓴다. 자, 플러스 대전체 주에서는 전이가 높고 마이너스 전환 주에서는 대전체에서는 전이가 낮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후배들 만나면 중학교 때부터 선에 좀 착실하게 해주라고 하세요. 되게 빡세게 힘들잖아요. 자, 이걸 한번 보죠. 플러스 전화 주의해. 자, 플러스 전화가 할 때 이 주변에서는 전기적 위치가 높다. 그죠? 전기적 위치가 높다. 자, 플러스 방향의 전기적 위치를 갖게 되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게 전이가 0인 전이 되는데 0보다 큰 이러한 전이들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자, 요 점들은 모두 전기적 높이가 어떤 아이들이지? 전기적 높이가 어떤 아이지? 같은 아이들이지. 얘를 나중에 이쪽에 등점이면이라고 해요. 또 얘네들도 어때? 같은 높이지. 얘네들도 같은 높이란 말이야. 살펴보니까 전압 근처로 올수록 같은 전이 사이의 간격이 점점점 어떻게 되니? 좁아지고 있지.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다고. 여기에서 전기장은 전기력선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의 전기력선을 갖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갖게 되는데 모두 나가는 방향의 전기력선을 갖고 있다. 이때 같은 전위를 가는 점들은 플러스 전화 주변에서는 줌이라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되니? 듬성듬성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때 노란 선을 자 뭐라고 부른다고? 등전이 면이라고. 전이가 같은 점이지. 자, 이번에는 자 마이너스 전화가 있대. 마이너스 전화 주변에서는 전이가 어때? 낮아야 하겠지. 낮게 돼서 어떤 모양을 갖게 되니까 얘 이런 모양을.
역시 얘에게도 등전이면이 나타나잖아. 그치? 등전이면이 나타나는데 어때? 간격이 좁아져. 안쪽으로 올수록 좁아지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면 전기력선이 들어오는 방향에 전기력선을 갖게 돼. 이때 등 전이면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여기서 또 한 가지 있다. 이 노란 선들을 우리는 전이선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지? 그때 x에 대한 기울기가 점점점 밖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지? 거리에 대한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니? 작아지지.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뭐가 감소하지? 전기장이 감소해. 그래서 이 아이를 참고로 이렇게 해줄게. 전기장이라는 녀석은 여기서 d 얼분의 얼의 변화량분의 d 분량을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직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쪽에 플러스 전화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 이 주변에선 전위가 높고 이 주변에선 전위가 낮아. 그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래서 얘네들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이 사이에서는 반드시 전위가 얼마인 점이 나타나? 0인 점이 나타나. 그래서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전기장은 전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이때 등 전이면은 항상 이 전기력선에 수직하게 나타나거든. 그리고 정중앙에서는 어때? 자,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찌그러진 곡선 형태로 회곡선을 가는 형태로 전기 등 전이면이 나타난다. 자, 여기 빨간 아이가 등 전이면. 자, 이번에는 플러스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거꾸로만 얘기해주면 되는데, 자, 예문을 한번 보자. 플러스 전화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뭐야? 자, 플러스가 있어. 자, 얘네들은 둘 다 단옥하고, 자, 놓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등전이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어. 얘는 중앙점을 중심으로 전기력선이 어떻게 되지? 전기력선이 어떻게 돼? 서로 밀어내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전기 등전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의 형태면 자, 전기가 자 여기에서는 전기장이 하나 더 지나가네.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전기장이 뭐가 인정이 생겨? 0인정. 여기서 전기장이 0인정은 없고 전기가 0인정이 생겨.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또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플러스 전화 주위는 전기가 높고 마이너스 전화 주위는 전기가 낮다. 또 플러스 대전체 주위에서 전위는 플러스로, 마이너스 대전체 주위에서는 전위를 마이너스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플러스 전화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야? 이쪽에 만약에 플러스 전화를 갖다 놨다라고 쳐봐. 이게 전화가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산 같은 우리 역학적 에너지 역학계에서 얘기하는 비탈길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경사가 급하니까 세게 내려오겠지. 힘이 커. 기울기가 클수록 전기가 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얘가 쭈르륵 흘러서 플러스 전화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이런 일반적인 플러스 전화의 흐름을 뭐라고 부르니? 전류라고 부르지. 반면에 이 영역에 전자를 갖다 놓으면 전자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즉 양전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위 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위 차. 선생님 저기 가운데 뭐가 0이라고 적으시는 거예요? 전기장이요. 자, 전위 차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자, 전위 차는 흔히 델타 나타 V라고 써줘. 그걸 흔히 V라고 그냥 놓고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케이? 얘는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을 뭐라고 해? 전압이라고 해. 전압을 전위 차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학생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까 보면 다 아는데 아까를 안 보고 나한테 물어보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써야 돼? 빨리 써. 에어컨 틀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더워? 2월달에 에어컨 틀면 너무 먹어요. 땀이 오늘 밤에 영하까지 내려가는데도 땀이 줄줄 나. 땀이 줄줄 나? 누가? 옷 벗어 그냥 못 벗어. 저기 프리파이 있던데. 이상한 거 아무도 안 봐. 뒤에 안 봐. 둘이 다이어트라고 서 있는 거지? 살 빼면 다이어트라고 서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또 다이어트 하면 해봐. 공부 집중하려고 썼는데. 근데 왜 춤을 춰? 네, 아니 다리 아파가지고. 다리 아프면 춤추는 거야? 아니 춤추는 게 아니라. 맨날 야근 먹어. 뭐라고? 그 화학쌤이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이 몸에 운동 올라. 몸에 운동 올라가서 더위를 많이 타지. 선생님 일술 다 먹는데 왜 거의 많이 가지? 네, 알코올 마시니까 발을 많이. 알코올은 인스턴트가 아니잖아. 다른 거. 알코올 말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는 안 먹었어. 그저께 드셨죠? 고기를 먹으면서 안 먹었어. 고기를 먹으면서. 그거 드셔보실래? 있을 수 살 없는 많이 치고 맞지 않니?
어제 밤에 2kg 먹었어요. 2kg. 3분? 자, 40. 어? 140이라고? 2kg나 잘못 먹었어. 자, 그러면 전이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쪽에 지금 어떤 정전화 Q가 있다라고 해요. 중심 전화를 Q라고 쓸게요. 자, 이때 이 전화 이전 사이에서 전화를 이동시키는 E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이때 여기에 플러스 Q가 있어서 Q 프라임. 1%짜리라고 할까? 플러스 1%짜리가 있었어.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를 이동시킬 거예요. 이 거리를 all A라고 할까? B라고 할까? B라고 하고 이 거리를 all A라고 얘기해요. 이 두 지점 사이의 자, 전압 이동시키면 얼마큼의 일이 필요할 때? W만큼의 일이 필요했어요. W만큼의 일이 필요해서 이때 나타나는 전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V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되지? 얘는 Q분의 W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오케이? Q분의 W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자, 제가 점전화라는 사실로부터 이렇게 써줄 수는 있겠죠. 얘는 나중 전이되기 처음 전이가 되겠지. 나중 전이는 all T분의 K분의 Q가 되버리게 마이너스 K곱 더하기 all A분의 Q가 되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이용하면 비점의 전이는 all A가 무한대라고 할 때 무한대에서 all B까지 이동시킬 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때 전이 차이 V 대신에 V2 마이너스 VA가 되는 이 값이 VB가 되고 V가 되거든요. 이점에서의 절대적인 전이라고 하면 K곱 더하기 얼분의 Q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이 차이를 이렇게 표현해봅니다. 자, 책얘기로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책얘기를 읽어볼게요. 이거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 다른 것과 같이 정기적 위치 에너지적 위치에 따라 다르다. 그림과 같이 단위 플러스 전화 1플룸짜리야. 이거를 B점까지 가져오는데, 자, 가져오는 것보다 여기는 AB를 바꿔서 A점까지 가져오는 것이고 많은 일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AB가 칠판의 값하고 바뀌어 있어 달라. 나중에 수업거를 다르게 써서 A점은 B점보다 전이가 높다라고 할 수 있다. 이때 A점과 B점에서의 전이 차이를 전이차 또는 전압이라고 한다. 플러스 전화 Q를 B점에서 A점까지 옮기는데 Q를 W라고 하면 왜냐면 A에서 B가 옮겼다. 자, 이때 A점과 B점의 사이의 전이차 V는 다음과 같다. V는 Q분의 W다. 자, 이때 전이차의 단위를 살펴보면 볼트를 쓰는데, 자, 이 볼트는 자, 뭐가 됩니까? 줄포 쿨롬이라고 쓰고 있죠. 줄포 쿨롬이다. 자, 한편 전이차가 V인 두 점 사이에서 전화를 이동시키는 일은 여기서 W를 구하고 있대. W라고 하는 녀석은 Q 곱하기 델타 V, 또 델타 V를 V라고 썼으니까 Q 곱하기 V라고 써줄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바로 해준 일이 되어버리고 이게 바로 전기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참고라는 녀석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임의의 전기력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요.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케이?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아. 이때 요 녀석의 전위를 VI라고 해요. 자, 이 녀석의 전위를 뭐라고 할까? VF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이때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Q를 갖다 놔. 플러스 Q를 갖다 놓으면 얘는 이곳까지 이동하는데 뭐가 자 전기장이 얘에게 일을 해주겠지. 전기장이 이 전화에게 일을 해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일을 해줬을 때 이곳에서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량은 M이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이때 해준 일의 크기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네. W라는 녀석은 Q 곱하기 델타 V가 되겠지. 즉 Q 곱하기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걸 빼줘야 돼. VI-VF라고 얘기해 주자. 자, 이렇게 일을 해준 만큼 물체는 뭘 얻게 되니? 운동 에너지를 얻겠지.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줄 수가 있대. 따라서 이 경우에 v라고 하는 값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m분의 q 2배의 q 곱하기 델타 v의 제곱분이라고 씁니다. 또는 이렇게도 써줄 수 있어. 따로 써줘. 전하량이 Q고 질량이 M이 나온다. 자, 이 지점을 지난 순간에 속력을 VI라고 하죠. 나중 위치를 지나는 순간에 속력을 뭐라고 할까? V2라고 얘기해보자. 그렇다면 일을 해준 만큼 물체는 뭐가 변하지? 운동 에너지가 변화되겠지. 1 운동 에너지 정의야. 자, 그렇다면 얘는 Q 곱하기 V야. 델타 V지 정확히는. 즉 얘는 Q 곱하기 VI-VF라는 값이 되어버리는데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는 되겠지? 2분의 1 mVF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I의 제곱이라고 해줄 수가 있대. 식살제 분위에는 이렇게 나타나네. Q 곱하기 VI 더하기 2분의 1 mVI의 제곱은 Q 곱하기 VF 더하기 2분의 1 mVF의 제곱이 되겠죠. 무슨 꼴이지 이거?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식이 되어버린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한편 에너지 단위로서 전자불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전자불 얘기해보자. 전자불을 얘기해보자. 일렉트론 볼트에서 EV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요. 얘는 전자 한 개를 1볼트만큼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이야. 그래서 얘는 1EV라고 하는 녀석 1 전자볼트는 자 전자 한 개 가는 전하량이 얼마였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이었지. 곱하기 1볼트가 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자 얼마? 19승 줄이 된다라고 얘기했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은 6, 18의 역수였지.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됐다라고 해. 자, 이 전자볼트는 어디서만 있으냐면 광전 효과 아니면 핵 분열 과정에서 많이 써먹게 돼요. 그때는 또 이걸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플랑크 상수라는 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니? H
자, 얘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만큼 줄 세크거든. 그렇게 복잡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얘를 전자볼트로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4.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5승 전자볼트 세컨드라고 쓰는 값으로 기억해 두면 또 편리할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두 가지 다 기억해 두고 이 전자볼트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균일한 전기장과 전이 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균일한 전기장과 전이 차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이쪽에 균일한 전기장이 있어요. 이 위치에 지금 자 플러스 Q짜리 전화가 있다라고. 오케이? 플러스 Q짜리 전화가 있어. 그래서 얘를 이 위치까지 옮겨줄 거야. 둘 사이의 전위 차이를 뭐라고 해? V 또는 델타 V라고 얘기해보자. V 또는 델타 V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얼마 힘이 필요하지? Q 곱하기 2라는 힘이 필요하지. 항상 일정한 힘이야. 자, 그리고 이 거리를 얼마라고 할까? 이만큼 이동시켰다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이때 2의 크기는 얼마가 돼? F 곱하기 S 대신에 Q 곱하기 2 곱하기 D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이때 W는 QV라며. 그렇죠? 따라서 두 지점 사이의 전위 차이는 2 곱하기 D로 쓰고 있다. 균일한 전기장에 있던 전기장 곱하기 거리가 두 녀석 사이에 뭐가 됩니까? 전위의 차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까 역학기에서 다뤘던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가 되집니다. 자, 요 식을 이용하면 전기장은 어떻게 쓸 수 있니? D분의 V라고 쓸 수 있지. 우리 전기장의 단위 원래 뭘 썼어? F 나누기 Q였잖아, 그지? 그래서 뉴턴 퍼 쿨럼을 썼는데 이 표현을 쓰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볼트 퍼 미터라고 써줄 수도 있겠지. 오케이? 두 개가 같으면 볼트라는 단위는 뉴턴 미터 퍼 쿨럼이 되니까 뉴턴 미터가 줄이지, 줄 퍼 쿨럼이니까 똑같은 단위구나라는 걸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전이에 대해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한 가지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등전이 면에서는 전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안 필요하지. V가 0이기 때문에 등전이 면상에서 전하를 이동시킨 데는 힘이 필요하지 않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기장으로부터 전차 계산이라는 부분을 한번 계산해드리고 가도록 하자. 안 하려고 했더니 나오네. 자, 전기장으로부터의 전위 차이 계산하는 거. 전기장부터 저 위를 반복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이 있다라고. 자, 위치에 따라서 전기장이 다 변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밥들을 맛있게 먹고 나왔다. 이무기도 줄고 준서도 줄고 있어. 어쩌? 예원이 누군이 감겼다 떴다 하던데? 민서는 잠 아까 조금 졸리다 깼지? 푸니는 아까부터 계속 안 졸리지? 푼볼 때 혹시 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성준이는 잠이 없네. 성준이 쉬면은 조용할 텐데. 자, 그러면 이게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이. 자, 이때 이 어떤 전압 Q를 이곳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힘이 일정하지 않다면 이는 어떻게 계산하지? 얘는 인테그럴 뭐가 되니? 자, 얘는 F 도트 ds라고 써주게. 오케이? 이 힘은 외력이지. 외력인데 이 전하는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 힘을 받는단 말이야. 어떤 힘을 받니? Q2라는 힘을 받게 돼. 그러면 외력과 크기하고 방향이 어때? 반대의 힘이 돼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줍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럴 Q 곱하기 E 도트 ds라는 일이 돼버리네. 그렇지. 자, 이때 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전이 차이라는 것은 Q분의 W야. 그럼 어떻게 나타나지? Q분의 W가 되니까 QQ 지워지네. 인테그럴 어떤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전기장 도트 ds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줄 수 있어. 전차 V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을 통해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뭐가 돼? E 도트 ds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납에 의한 전위를 한번 계산해볼까? 예를 들어서 전자납에 의한 전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전자납에 의한 전위. 전자납에 의한 전위의 계산을 한번 살펴보고 이쪽에 중심 전화가 X가 있어. 오케이? 자, 얘는 거리가 무한대인 곳에서 현재 거리가 임의얼까지 가져오는데 필요한 일을 한번 계산해보자는 얘기야. 그 일을 통해서 정의를 계산해볼게. 자, 그럼 임의 위치에서의 정비장은 어떻게 나타나지? 임의 위치에서의 정비장은 어떻게 나타나니?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라고 써줄 수 있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전위 차이는 나중 전위 빼기 처음 전위인데 기준점에서 현재 위치까지 이동시켜 왔다라고 가정해 볼게. 오케이? 또 V-0이 되겠지. 자, 얘는 기준점이 돼 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ds라고 했는데 기준점이니 거리 무한대인 곳에서 현재 위치 얼까지 2라는 같은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 곱하기 ds 대신에 dl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kq는 빠져나가지. 얼의 마이너스 2제곱이래. 적분하면 뭐가 되게? 인테그럴 x 제곱분의 dx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c가 되버린단 말이야.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얼분의 1이야. 무한대에서 현재 위치까지. 마이너스 뭐가 돼? 플러스가 돼버리지. 그럼 전위가 얼마가 돼? k 곱하기 얼분의 q가 되버린 거야. 안 외우고 이렇게 원래 계산하는 식이구나. 근데 당장에 1학기 때는 외워두시는 게 편할 거야.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두시는 거. 수구야. 네? 준수 뒤통수 안에 쇠를 대네. 자고 있어 이게. 죄송합니다. 자, 네 공부니까 네가 알아서 하세요. 자든 떡치든.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살펴보자. 이미 한 얘기들이 많아서 빠르게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피레침의 원리를 제공하는 부분만 중요해.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설명하게 될 거야. 그거는 내일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책 얘기로 봅시다. 460쪽 이야기입니다. 고립된 도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저기 책 놓고 간 사람 누구냐? 책 놓고 간 사람 누구였지? 어? 홍준이. 나야. 홍준이가 김명준? 맘소치 아니 걔는 맘소치 누가 갖고 왔다고? 제 형준이가 가져갔는데. 성준이? 형준이요. 성준이? 나도 동물 하이타 가져왔냐? 하이타?
니네 중에 누구 책인데 상권? 아니에요. 그 어떤 애가 햄버거랑 같이 들고 왔어요. 아니야. 저 예전부터 계속 됐어요. 진짜? 누군가 상권을 학원에다 놓고 가고 없을 텐데. 아니 나 참. 난 지금 중간권에 이책 안 나갔는데. 들고 왔어요. 난 지금 여기 누군가의 것일 거야. 토요일을 갖고 와서 놓고 간 사람이 있어. 계속 있어. 그 전부터 꽤 있어. 그 전부터 있었어? 네. 화학책도 있어. 되게 오래됐어 이거 보고. 화학 친구가. 그건 비밀이 대기 거 아니에요? 내일 거. 대기 거. 이게 그런데 대기 거네. 근데 부를 수 없어. 집에 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봐. 여기 지금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전기장 안에 도체를 놓으면 도체 속의 자유전자가 전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기장 방향과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전기장 방향과 반대쪽 표면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나타나고 또 전기장 방향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나타나게 된다.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거지. 자, 언제까지 전하가 이동되냐면 외부 전기장과 똑같은 전기장이 형성될 때까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 전기장이 서로 같지. 맞아?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뭐가 됩니까? 0이야. 자, 전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 쌤이. 전위의 기울기야. 그 기울기가 0이래. 거리의 차이는 있지만 전위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도체 내부에서는 전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전위가 0이 아니고 등 전위면을 이룬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오케이? 금속 내부에서는 항상 전위가 같다. 전위가 같으면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힘이 필요해? 일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아무것도 안 필요하다. 나는 사실 그렇게 했어요. 쉽게 표현해서 간단한 식으로 V는 이 D란 말이야. E가 0이야. 그럼 델타 V는 얼마가 되지? V는 0이란 얘기지. 전위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따라서 도체 내부에서는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의 전기장이 생기고 이 두 전기장의 세기가 서로 상쇄되어 0이 될 때까지 전하 이동이 이루어진다. 자, 정전 상태에서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 되고 도체 전체는 등전이가 된다. 도체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 E는 자 0이 되어버리므로 전기력선은 내부로 들어갈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따라서 도체 내부에서는 전하가 없으며 도체는 항상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도체 표면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장이 0이고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전위가 등전위를 이룬다 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지. 자, 구형 도체에서의 전기장과 전위라는 얘기를 살펴봤는데 전기장은 이미 했지. 전위는 등전위를 이루고 표면에서의 전위가 뭐가 되니? 표면에서의 전위가 전체 도체 내부에서의 전위라고 하죠. 그래서 얼에 대해서 살펴보면 얘는 도체 구에 대한 그래프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자, 라지 얼이 되고 이쪽은 K 곱하기 라지 얼분의 V자, 라지 얼분의 Q라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항상 등 전위를 이루어. 표면의 전위가 K 곱하기 얼분의 Q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얼에 반비례해서 무슨 꼴을 갖게 됩니까? 점전과 똑같은 형태의 등 전위면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계산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덧붙여서 해드릴게요. 자, 대전대 구형 도체에서의 전위와 전기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봤고요. 자, 금속 표면에 분포하는 전하에 대해서 보는데 금속 표면의 전하에서 뾰족한 쪽에 많은 전하가 들어온다라고 했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저 그래프가 도체라고요? 이런 거 도체 도체.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 도체구에 대한 전기장 계산했잖아. 맨 처음. 이게 유전체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구 분포는 자, 구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얘는 바깥쪽에서는 똑같아. 그리고
여기까지 질문. 얘는 측정기까지 나가는 걸 그려서 나갈게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이런 게 진짜 시험 볼만하겠다. 이걸 원투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려고 하면 학교 수업을 도저히 찍어가지 못할 분야인데 통합과학 시간에 딴 거 하실 텐데 생물하고 지연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설명 못 들어서 통합과학? 설명밖에 안 해주고 침만 나와서 지금 생물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주로 생물 위주하고 생원하고 지하 위주, 지원 쪽으로 나가고 애초에 교과서를 많이 쓰는 지구가